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몇몇 분들이 제 하루 일과를 좀 물어봐 주셔가지고 하루 일과를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엔 사실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최근이 아니라 올 상반기죠. 막 회사에 인원들도 많아지고 막 사무실도 옮기고 막 창고도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뭘 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뭘 한지 모르겠는데 벌써 반년이 끝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도움될 만한 건 이제 여러분들처럼 제가 혼자였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보시고 나는 이렇게 바꿔서 뭔가를 최적화해야지 라고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혼자 1인 기업일 때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실제로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상품은 올려야 되지. 상품은 올리면 주문은 늘어나지. 주문이 늘어나는 만큼 CS도 늘어납니다. 결국은 하루 종일 상품 가공과 등록과 판매와 주문 처리와 CS 이게 무한 반복인데 계속해서 다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를 빠뜨려 버리면 매출이 줄어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나는 왜 이렇게 바쁘지? 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24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뭔가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정작 통장에 막 돈도 안 쌓이고,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문이 하나 둘 늘수록 통장에 돈은 안 쌓이고 오히려 바닥나거든요. 왜냐하면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사야 되니까요. 그리고 정사는 오래 걸리니까 늘 그런 걱정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걸 좀 정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내가 하는 일들을 좀 구분을 지으면 그래도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만 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계속 정신없으면 성장 속도가 좀 더뎌질 수 있겠다.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장 우선시해서 시간을 더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일과를 그냥 궁금해 하시기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 뭘 했는지를 한번 적으셔가지고 ABCD로 구분을 지으면 좋겠죠. 일의 시급한, 빨리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지 아닌지, 이 일이 정말 중요한지 혹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지. 예를 들어 뭐 이걸 떠나서 개인적인 저의 목표는 늘 말하지만 사실 언어거든요. 저는 다양한 언어를 죽기 전에 배우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도는 정말 높은데 시급도가 늘 낮아져서 A보다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 능력이 또 1월에 비하면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이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D에다가 만약에 시간을 많이 썼다면 이건 고쳐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B가 저에게는 언어인데 D에 시간을 많이 썼다면 오히려 D에 넣는 시간을 빼고 B에다가 넣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 일들이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를 한번 구분 지어 놓아 보시면 내가 이거에 들이는 시간은 좀 빼야겠다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셀링으로 치자면 전화 상담 가지고 뒤에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 사람과는 뭔가 주문이 아니고 뭐 대량 문의 이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CS를 막 30분, 1시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D죠. D. ABC 다음에 D. 이런 데다가 시간 1시간 쓰느니 조금 빨리 끊고 차라리 A랑 B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매출과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하는 일을 분류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실제로 제가 혼자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루 일과가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8시 30분까지는 우선 저는 책상에 앉는 걸 목표로 했어요. 실제로 이제 눈 뜨면 그냥 왔기 때문에 새벽 5시, 6시 이때 보통 오긴 했는데 어쨌든 나는 6시 30분까지는 일단 책상에 앉겠다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일찍 왔으면 이제 사실 보통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고 8시 30분 혹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문이 좀 많아 있으니까 월요일은 주문이 좀 많으니까 8시 정도부터 수집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8시 30분에 딱 앉으면 바로 플레이오토, 뭐 이셀러스, 유플렉 같은 이런 솔루션 가지고 바로 주문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9시 땡 하기 전에 모든 주문을 먼저 1차적으로 넣는 걸 목표로 했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도매 사이트에서도 먼저 주문이 들어온 걸 대부분 먼저 발송을 해주겠죠. 품절을 좀 최소화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9시부터 실제로 고객들에게 막 전화도 오기도 하니까 좀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문을 일단 9시 전에 넣자. 그리고 심지어 어떤 도매 사이트는 9시에 발주 마감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업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인천에 있는 뭐 신한 뭐 땡땡이었나 이런 곳들은 오전 9시 마감인 거예요. 그래서 9시 전에 넣어야만 실제로 그날 발송을 해줘서 8시 반에 꼭
무조건 스타트를 해서 9시 전에 끝내자 이런 목표였고, 주문이 많을 땐 그 전에 시작을 하자, 이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9시 땡 하면 이제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전날에 못 끝낸 일, 이런 것들을 늘 메모를 해놓고 오늘은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꼭 계획을 짭니다. 오늘 나는 그럼 이 시간대에 꼭 이걸 처리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한 10분 정도 짜고 난 이후에 30분까지는 늘 택배사에 연락을 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사실 다행히 도매 사이트에서 반송장 접수도 해주고 이것저것 해주는데, 라떼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 때는 이제 반품 접수도 막 우리가 해야 되고, 심지어 온라인 접수가 오픈되면 온라인 접수로도 했어야 됐고, 반송장도 막 제가 확인해서 막 요청을 했었어야 됐다 보니까 택배사와 연락을 좀 할 일이 잦았어요. 근데 이 택배사는 예나 지금이나 전화 통화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택배사 고객센터랑 통화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통화가 쉬운 시간대가 9시 땡 했을 때부터 9시 30분. 왜냐하면 이때는 그래도 막 사람들 출퇴근하고 별로 없을 때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택배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다 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도 너무 통화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택배사와 소통할 게 있는 경우를 가장 우선시해서 9시에서 한 9시 반, 뭐 늦으면 10시까지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많을 때는 30분 단위로 수집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보통은 1시간 단위로 주문 수집 발주를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1시간 단위로 수집하고 주문이 있으면 바로 도매 사이트에 주문 넣고, 요걸 계속 반복하면서 CS를 열심히 한 게 오전 일과였고요. 주문 넣고 나면 9시 이전에도 지금 주문을 넣었잖아요. 보통 알람이 한 번씩 옵니다. 다음 주문 넣을 때, 수집 다시 했을 때 취소 요청 오거나, 혹은 공급사에서 품절이라고 통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10일 후에 재입고됩니다, 이런 안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류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문자 안내를 해요. 이 문자도 사실 늘 취소를 좀 최소화하도록 하는 템플릿을 만들어 두고 썼는데, 예를 들면 10일 뒤에 물건이 들어와요. 근데 그냥 다짜고짜 고객에게, 고객님 11번가에서 주문하신 땡땡 상품 10일 후에 재입고 예정이라서 혹시나 취소 원하실 경우 뭐 회신 주시면 저희가 취소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은 취소 요청 주시면 빠른 환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취소를 좀 최소화해야 매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체다, 제조사 전체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지금 구할 수가 없다. 대신에 10일 정도 있으면 저희가 바로 재생산이 돼서 입고가 될 예정이고, 혹시나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재입고되면 바로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면 또 이 사람이 다른 데서도 못 구해? 그러면 근데 너무 인기가 많다니까 괜히 나도 더 갖고 싶네? 마치 우리 식당에 줄 서 있으면 괜히 맛집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템플릿도 준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소비자가 취소 요청하는 게 더 좋으니까, 전통적인 마켓은 취소 원하실 경우 취소 요청 주시면 빠른 환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취소를 하면은 너 아마 환불 느릴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나게끔 네가 요청을 하면 좀 더 빠르게 환불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 사실 그런 건 차이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취소 유도 혹은 구매를 끝까지 갈 수 있는 문자 템플릿을 준비해서 늘 문자로 발송을 합니다. 전화로 할 수도 있는데, 전화로 했을 때는 문자보다 늘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전화를 한다고 해서 이 주문 금액이 더 늘어날 확률도 굉장히 희박하고, 뭐 설득할 확률도 뭐 오래 걸리고 시간 낭비도 크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문자를 많이 활용하고요. 정말 금액이 크다거나 대량 주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들여서 CS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면 어느샌가 벌써 12시가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이 당시에 늘 추리닝 한 벌, 1년 내내 그 추리닝 한 벌, 그 유명하지 않은 그 보세 브랜드였던 것 같은 디아도라였나, 그 스키니 핏의 트레이닝 검은색 청바지와 회색 티셔츠만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12시 땡 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그 당시에 이제 집 앞에 이제 김밥집에서 늘 김밥이 그때 1,000원이었거든요. 1,000원에 먹거나, 그리고 1,000원에 컵라면을 먹거나, 이것도 물리면 이제 뭐 삼각김밥, 어떻게든 간단하게 해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먹으면 사실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기짐만 좀 달래자, 그냥 뭐 먹는 행복은 사실 그때 몰랐고요. 그냥 이 배고픔을 없애고 에너지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많이 먹었던 게 이제 다이제 초코 맛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가 칼로리가 꽤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다이제 그 동그랗고 이제 두꺼운 과자 있거든요. 걔를 먹으면 포만감이 좀 오래 가서 다이제, 컵라면, 삼각김밥, 그리고 김밥집에서 김밥 한 줄,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떼워서 사실 일을 했었고, 점심시간을 1시간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떼우면서 계속 뭐 가공하거나 뭐 전화 받거나 이렇게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끝났다 하면은 또 30분, 1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주문 수집이랑 발주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물론 CS를 계속 저는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16시 정도가 되면 모든 수집을 끝냅니다. 16시가 마지막 주문 수집이에요. 그 이후에 주문이 들어오는 건 다음날 처리를 합니다. 이때까지도 또 혹시나 막 오너클랜 알람, 뭐 도매국 알람, 도매처에서 연락 오는 거 이런 거 보고 아 취소구나 품절이구나 뭐 뭔가 이슈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고객에게 바로 문자로 안내를 해서 알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이 취소 원하는 경우 똑같이 도매 사이트에 취소 요청하고 저도 환불을 해드리는 과정을 거치죠. 자, 그럼 16시가 되면 4시가 되면 모든 주문 처리는 끝나요. 이때부터가 이제 하나 둘 추가적으로 할 게 생기죠. 이제 주문 건들 중에서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뭐 품절이고 뭐 안내를 해주는 도매 사이트도 있는데 다짜고짜 배송을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막 송장 안 나오는 곳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체크도 해봐야 되고 혹시나 배송 지연되는 것들도 문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럴싸하게 안내도 하고요. 그 다음에 16시 퇴근 18시 퇴근 전후로 해서 꼭 하는 게 이제 송장 전송이죠. 도매 사이트에서 이제 송장들이 대부분 들어왔을 테니까 송장들 가지고 고객에게 전송을 해주면 고객 문자가 뜨겠죠. 뭐 대한통운 1234로 발송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송장 번호 전송을 꼭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주문 처리는 모든 게 사실 끝난 건데 이때부터 이제 끝이 아니라 남들은 퇴근했겠지만 우린 그걸 해야죠. 저는 대량 등록이다 보니까 상품이 많잖아요. 이 많은 상품들에 대한 변동 그리고 품단종 처리를 해줘야만 내 계정의 품절률이 낮아지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등급도 올라가고 더 많은 판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번씩 꼭 이 품절, 변동 이런 것들을 반영해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뭐 솔루션을 쓰기도 하고요. 솔루션이 없을 때는 도매 사이트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메모장으로 모아가지고 코드 뽑고 막 조회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다 끝내고 난 이후에 CS도 끝났고 품단종 변동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품 등록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업무 시간 중에 미처리한 게 있다 라고 할 때는 그것들을 끝까지 처리를 합니다. 오늘도 안 끝나면 미처리 업무를 남겨뒀다가 다음날 9시부터 9시 10분 사이에 한번 생각했다가 또 처리를 하는 과정을 하죠. 사실 저는 이게 1년 정도의 그냥 무한 반복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뭐 보시면은 1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데 사실 쉬는 날도 없이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뭐 늘 말하지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어느샌가 습관이 되면 그냥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 그 습관을 만드는 기간들이 힘들었던 것 같고 이게 습관이 되는 순간 되게 웃긴 거는 이러다 보면 한 번씩 그래도 이때가 제가 대학생 막 이럴 때니까 친구들이 전화가 오잖아요. 막 그리고 혈기왕성하잖아요. 막 술 먹자, 놀자, 막 게다가 서울인데 뭐 전 놀 줄 모르지만 놀고는 싶어하는 아이거든요. 잘 못 놀지만 놀고 싶어하는 아이. 그러면 이제 갈 수는 있잖아요. 친구 만나러 술 먹으러 가요. 그러면은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불안함과 걱정과 이 루틴대로 안 했을 때 뭔가 루틴이 깨졌을 때 뭔가 이 초조함,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일탈했을 때도 그 느낌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서 한 1년 정도 쭉 하다가 이제 저는 1인 기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직원분들을 하나 둘 식구들을 하나씩 늘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스케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결국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일의 중요도를 구분해서 일을 해라가 첫 번째였고 또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교육생분들도 만나보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에게 심지어 교육비도 막 내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교육비만큼이나 이 장비에도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을 한번 바꿔놓으면 물론 무한정은 아니고 매번 바꿔야 하긴 하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절약시켜주는 시간이 정말 큽니다. 진짜 옛날 하드 쓰다가 SSD 써보시면 정말 신세계고요. 그리고 램도 우리는 뭐 엑셀이나 뭐나 그래도 좀 띄우잖아요. 그래도 컴퓨터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죠. 램도 32 정도 해야 그래도 이것저것 원활하게 막 엑셀 여러 개도 띄우고 손쉽게 하니까 이 정도 했으면 좋겠고 윈도우도 이제 아직도 막 윈도우 7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이제 벌써 11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최소 10 이상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쓰셔야 돼요. 그 어떤 프로그램이든 결국 나의 시간을 아껴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은 혼자일 때는 돈을 들여서 결국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결국 혼자가 아닐 때 직원일 때도 결국은 뭐예요? 그 직원을
돈을 통해서 그 직원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게 바로 결국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프로그램이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씀으로써 나의 24시간 중에서 이만큼의 시간이 더 생겼구나. 그럼 나는 이 시간을 뭔가를 더 할 수 있겠구나. 뭐 가족과 보내는데 사실 써도 더 의미가 있을 거고요. 매출과 수익을 내는데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결국은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이 되면 늘 지르셔라. 막상 이쪽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지르셔가지고 늘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듀얼 모니터도 계속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듀얼 모니터 해보시면 진짜 쓸 때와 안 쓸 때에 그 절약되는 시간이 엄청납니다. 엑셀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업무를 할 때도 효율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주식 투자할 때도 높아질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도 제가 주식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보다는 둘, 셋 이렇게 띄우는 게 분명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모니터를 한 4대까지도 해봤는데 4대 했더니 사실 좀 집중력이 분산되긴 해요. 결국 안 쓰게 돼서 한 2대만 해도 충분합니다. 좌우, 그리고 나는 가운데서 좌우만 봐도 이 넓게 쓰고 하시면은 충분히 효율성이 올라가고 그 시간과 비용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데스크탑을 저는 다 연결해 놓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제 뭐 보통은 노트북 들고 가서 막 저는 카페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셀링으로 단순히 그냥 10만 원 벌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많이 벌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럴 때는 좀 나의 환경에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저도 해봤지만, 이제 맞는 분들은 카페에서 하는 게 좋지만, 저는 이제 나의 최적화된 공간, 카페 허리 아프던데 허리 아프던데 그래서 이제 환경 자체도 기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결국 카페에서 하시더라도 잘 세팅되어 있는 나의 컴퓨터의 원격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격 데스크탑으로 다 연결해 두시면, 저는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던 켜져 있는 제 컴퓨터가 2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안 되면 다른 애로 들어가서 하는데 2대가 거의 제 컴퓨터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걔로 접속해서 늘 업무를 보다 보니까 늘 부담이 없어요. 노트북으로 가도 혹은 다른 노트북으로 해도 원격으로 들어가면 환경이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만약에 새로운 PC로 하게 되면은 새로 세팅을 막 해야 되잖아요. 뭐 새로 깔고 막 화면 또 바꾸고 매번 이걸 반복해야 되다 보니까 늘 그 시간을 또 아낄 수 있게 원격 연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우스 매크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게임에서 나온 건데, 보통 뭐 옛날 리니지 뭐 이런 게임 할 때 뭐 자동 사냥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결국은 뭐 이렇게 사냥을 해야 레벨업을 하는 그런 게임일 텐데, 내가 자는 동안 이제 자동 사냥되게끔 하는 게 매크로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대신 움직여주는 프로그램들인데, 마우스 매크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내가 하는 업무가 뭔가 딱딱딱딱 클릭으로 끝이 나는 업무가 있다. 예를 들어 좀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품단종 뭐 이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하고 클릭, 조회, 작업 이런 걸 할 때 이거를 매크로를 통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업무 중에서 뭔가 딱딱딱딱 해주는 뭔가 이렇게만 시키면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으면 매크로화 하는 게 좋고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매크로가 이제 계속해서 AI화가 되어 가고 있죠. 그 AI에게 시키면 또 대신해주는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조금씩 익혀나가시면은 충분히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아까 전에 CS 할 때는 템플릿을 정말 많이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 교환, 반품, 문의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어 두시고, 이 문의는 바로 복붙해서 바로 끝낼 수 있도록, CS를 거의 뭐 10초 만에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취소 뭐 문의 왔을 때 도메스처에서 뭐 재입고 지연 문의 알람이 왔을 때 바로 문자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 두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입출금 현황을 아직까지도 문자로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량 주문을 받기로 했고, 대량 주문은 무조건 선입금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선입금 받고 그 다음에 발송을 해줘야 되는데 선입금을 자꾸 늦게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땡 하면 보고 왔네 바로 해줘야죠. 대량 주문인데. 이런 것처럼 고객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는 꼭 그냥 그거 300원밖에 안 합니다. 바로 핸드폰으로 알람 뜨게끔, 혹은 내 업무 폰으로 바로 알람이 뜨게끔 해서 왔네 바로 처리, 이게 돼야지 들어왔을까 로그인했다가 로그아웃 했다가 또 들어왔을까 또 로그인했다가 이러는 시간을 아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문자로 꼭 받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응대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당연히 이런 문의가 대부분 끝인 것 같아요. 주문 전에는 재고라던가 상품, 그리고 대량 문의가 있겠죠. 그리고 주문 후에는 배송됐냐, 뭐 송장 뭐냐, 그리고 이후에는 교환 반품 문의가 끝입니다. 대부분 요거 2개, 주문 전후로 나눠진 문의가 다인데, 전화 응대는 좀 개인적으로는 업무 시간 내에는 가능하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확실히
주문도 늘고 응대력도 높아지고 아 이런 고객들이구나 라고 상대할 수도 있고 전화했을 때 그래도 화를 덜 내거든요. 아무래도 아직은 모두가 다 컴퓨터에 친숙한 세대는 아니다 보니까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요즘 AI 세대라고 해서 AI 상담원들이 많은데 답답하잖아요. 하면 갑자기 누가 봐도 AI 답변 뭐 이렇게 10초 뒤에 로딩이 발생한 다음에 답을 주는데 그것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 아직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확실히 화를 덜 내고 바로 원하는 답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문도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 시간 내에는 저는 가능하면 그래도 한번 해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아까 A, B, C, D 중에 A죠. 내가 지금 A가 너무 많아요. A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일단 전화를 울리더라도 안 받으셔라. A를 먼저 처리해야죠. 시급하고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A를 먼저 처리하고 이때는 안 받으셔도 된다. 그리고 전화할 때 저는 강조하는 게 당연히 친절해야죠.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고객이다 보니까 친절은 하되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도 당연히 물건을 안 보고 상세 페이지 똑같이 보고 우리도 막 응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건데 자꾸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척은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모르는 건 있으면 이건 제가 사실 확인해보고 이것도 전화로 하지 마시고 문자로 답변 보내드리겠다 라고 하시면은 우리도 더 빨리 처리할 수가 있겠죠. 도매 사이트에 물어보고 답변 오는 거 보고 문자로 보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단정하거나 약속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오늘 발송돼요?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혹시나 안 됐을 때 진짜 또 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단정하거나 약속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음 주에 무조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막 하시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무언가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저희가 실제로 오늘 2시 대부분 다 나갑니다. 이렇게만 해두셔도 혹시나 만에 하나 사건이 됐을 때도 우리가 약간 변명의 여지를 댈 수가 있다. 그래서 늘 너무 단정하거나 너무 약속을 쉽게 해버리시면 위험하다. 한 번씩 탈이 나니까 이걸 조심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했죠. 뭔가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냥 진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무것도 내가 지금 해결하고 뭔가 매출에 성장되는 게 없어요. 진짜 전화 와서 제품 물어보다가 이 마우스 뭐 크기가 어떻게 돼요? 상세 페이지 보고 가로는 뭐 10이고요. 세로 20입니다. 고객님 했는데 갑자기 그쵸 이거 하면 괜찮을까요? 클릭감이 어떨려나? 로지텍 뭐 괜찮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일상 얘기로 갑니다. 그래요. 이거 밖에서 쓰고 요즘 날도 좋은데 나가서 쓰면 괜찮겠죠? 요즘 어디로 놀러 가면 좋을까?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진짜 1시간 넘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고객이면 조금 빨리 끊으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전화 마케팅 오잖아요. 보험사라던가 그들처럼 어떤 고객은 다다다다다다 하거든요. 끊을 타이밍을 안 주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은 빨리 끊어야 된다. 이건 쓸데없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금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빨리 끊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끊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끊을 땐 끊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켓 고객센터를 활용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사몰이 아닌 이상 결국 우리는 수수료를 내고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 모든 마켓에는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고객과의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 고객센터로 돌리는 것도 정말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 사람과 내가 지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싸움이 났어요. 마치 우리가 부부 싸움이 났을 때 이게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크게 싸우면 뭐 4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고객센터가 어떻게 보면 나도 아니고 고객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보면 마켓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나름 중재를 해주고 그 욕바지도 좀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쿠팡이든 G마켓이든 옥션이든 어떤 트러블이 생겼는데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해결이 안 돼. 고객님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나 저희가 지금 옥션에서 팔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시고 좀 납득이 안 가시면은 옥션 고객센터로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럼 그들이 조금 더 처리를 해줄 겁니다 라고 넘기시면은 서로 상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래도 마켓에서 나름 중재를 해주고 마켓에서 본인들 손해보고 가끔 고객에게 뭔가 해줄 때도 있거든요. 결국은 계속 싸우느니 고객센터로 넘기면 이것도 빨리 끝낼 수 있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혼자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고 그리고 메모입니다. 메모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고객 전화든 그날의 일이든 그 보통 우리 위클리 플래너라고 해가지고 다이소나 문고점 가면 파는 거 아시죠? 한 줄로 가로로 좀 긴 거, 월화수목금토 써 있는 거. 그거 저는 많이 활용했었는데 전화 받고도 계속 적었어요, 그냥. 전화 내용이 뭐 쓸데없든 쓸데있든 일단 적었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뭔가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다 적어 놓고 이제 혹시나 미처리된 거 있으면 또 뽑아서 다음 날에 적어 놓습니다. 그럼 9시에 보고요. 그리고 전화 응대에서도 뭔가 이슈가 생겨 대량 건수 이런 가능성이 보여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메모로 다 적어 놓는 것들이 결국 하루를 돌아보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모장에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은 저는 그냥 전화 이렇게 받으면서 여기 위클리 메모장에 해놓는 걸 그냥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와가지고 메모를 아직도 애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위클리 플래너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은 메모 잘 해두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루 일과에 대해서 물어봐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과를 생각해 보니까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시간을 확보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를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업무를 구분짓고 그래도 셀링을 하시니까 조금 너무 막 조그만한 노트북, 옛날 노트북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시간을 아껴주니까 좀 과감하게 장비에 좀 투입하시고 메모 잘 하시고 그렇죠. 템플릿 잘 활용해가지고 계속 시간을 확보하면 전업이든 부업이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계속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꾸준히 하시면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